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구의 힘 한우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금주 관심 경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브리드스컵 루키, 올해 최고의 이세마를 뽑는 무대죠. 1400에서 시행됩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시행되고요. 서울과 부산의 최고 이세마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살펴보기에 앞서 서울과 부산의 기수 그리고 조교사 현재 다성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3승 차이로 좁혀졌던 33조 서인석 조교사와 1조 박종곤 조교사의 승수 차이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1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3조가 현재까지 54승, 1조가 50승. 좀 좁혀져야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상 지금 2주 동안 정체를 보이고 있는 1조 마방의 분위기상 역전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33조 마방 자원이 워낙에 탄탄해요. 지금 1조하고 33조가 연간 출전 두수가 거의 한 2배입니다. 1조보다 33조가 매주 2배씩 평균적으로 매주 2배씩 출전했다는 거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출전 예정마가 12월 둘째 주도 1조가 12가 채 안 돼요. 근데 33조는 12가 훌쩍 넘어요. 이번 주도 두 마방의 출전 두수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경마 기간을 감안할 때 이제 역전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다성황이 굳혀지지 않았나. 박종균 조교사의 계속된 다성황이 올해는 꺾일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은 좀 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년 2위에 머물렀던 백광렬 조교사가 올해 현 시점 지난주까지 19조 김영관 조교사를 5승 차이로 앞서 있어요. 만년 2위 타이틀을 드디어 벗어나나 봅니다. 역시 부산도 승률과 복승률에서는 19조가 앞서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률과 복승률에서는 1조 박종원 조교사가 앞섰습니다만 워낙에 물량으로 쏟아부었던 33조 서인석 조교사가 지금 다성순위에서 앞서 있는데 부산도 출전 두수에서 앞서 있는 1조 백광렬 조교사가 드디어 만년 2위 타이틀을 벗고 19조를 지금 넘어설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19조 마방 자원이 워낙 탄탄해서 아직은 서울보다는 역전 가능성이 좀 남아있어요. 부산은. 근데 1조 마방도 탄탄하죠. 마방 자원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산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기수 부분은 지난해 아쉽게 3위를 했던 부산 같은 경우에 서성훈 기수의 다성 타이틀 확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2위 다실바 기수를 멀찌감치 한 20승 차 앞서 있고요. 서울은 더 압도적이죠. 안토니오 기수가 문세영 기수를 훌쩍 앞서 있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기수 다성 타이틀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역전을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마방 다성 순위만 부산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도 거의 굳혀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승 차이기 때문에 서울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 주에 상황에 따라서 경주 내용에 따라서
뭐 3, 4선 몰아칠 수도 있는 그런 마방들이거든요. 서울 1조도 그렇고 부산 19조도 그렇고 저력이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 한 일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정도 수치가 아니면 확정적이다 라고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서울과 부경의 다성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이세 최강마들 간 득점 경주, 먼저 서울에서 출전하는 라라케이와 나이스타임, 요 두 마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직전 같은 경주에 뛰었죠. 라라케이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고 나이스타임은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이스타임이 역전을 끌어내는데요. 자,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타임은 10번, 라라케이가 9번, 두 마필 모두 외곽에 있습니다. 두 마필 모두 출발이 비슷했습니다. 9번 라라케이가 좀 더 밀고 나옵니다. 말하고 조금 싸워요. 나이스타임은 외곽을 돌면서도 기수의 제어에 마필이 비교적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곽을 돌아 나오고요. 자, 먼저 채찍을 대고 추진을 시작한 나이스타임입니다. 자, 두 마필 모두 직선줄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발이 빨라요. 9번 라라케이가 뭔가 한번 종반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싶은데 10번 나이스타임이 주폭과 밸런스에서 종반 여유를 보이면서 우승을 얻게집니다. 두 마필 간 발성을 보면은 나이스타임 두 발 뛸 때 라라케이는 한 세 발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주폭이 워낙 좋아요. 큼직하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중반의 힘을 많이 쏟은 라라케이가 다음 경주 이 농협중앙회장배를 통해서 라라케이가 우승을 하면서 멋진 추임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주 기록을 보면요, 주로 함수율이 똑같아요. 라라케이 3번의 경주가 13초 8, 13초 9, 13초 7. 결국은 라라케이는 항상 자기 타임을 보여왔다 라는 점이에요. 3번의 경주.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력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라라케이인데요. 부산에서 지금 출전을 2레이스 출전을 포기하고 지난주에 안말 경주에 나갔던 백두의 꿈이 있죠. 이 백두의 꿈을 보면요, 백두의 꿈이 타임을 자 거의 뭐 건조 3%, 5%, 3%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백두의 꿈이 이 특별경주에서 우승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두각을 드렸는데 우승 그리고 이날 백두의 꿈이 타임을 비슷하게 가져갔어요. 한강 클래스하고 닥터 킹덤에게 뒤졌습니다만
많이 뒤졌죠. 결과는 그런데 타임을 보니까 12초 6이에요. 자기 뛸 만큼 뛴 거예요. 계속해서 보합세입니다. 흐름이 크게 늘지 않고. 그래서 백도이컴은 나가봐야 한강 클래스를 못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난주 출전을 합니다. 부경 2세마에서 가장 돋보였던 마필이죠. 백도의 꿈. 자, 하지만 서울은 포기를 하지 않고 라라케이가 이번 대회를 썼습니다. 라라케이의 강점은 추임력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난 1400에서 뭔가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 라라케이 뛸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1400 한번 뛰어봤으면 브리드스컵 루키를 앞두고 1400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해보고 이제 이번 대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미지수예요. 솔직히 누가 낫다 이런 말씀을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마필 간 경합이 벌어졌던 직전 경주 내용은 분명 나이스타임의 우세, 우세 이상이죠. 직전 경주 내용은 거의 KO승이에요. 그 정도로 뚜렷한 전력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나이스타임이 일단은 라라케이보다는 한 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앞두고 있는 두 마필 간 훈련시의 컨디션이 지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좋아요. 누구 한두가 좀 어리버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 요건 아니에요. 나이스타임의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있겠는데 평소보다 훈련량을 늘렸습니다. 훈련을 아주 길게 준비하면서 이 대회를 노려왔어요. 나이스타임으로서는. 현재 상태 이상 없어요. 두 마필의 조교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조교시 모습이에요. 자, 21조 나이스타임. 병합하고 있는 상대가 이제 신의 이름 외산 4등급에서 나름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외곽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나이스타임이 신의 이름보다. 신의 이름은 계속 몰고 가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나이스타임은 좋아요. 같은 4등급 마필을 저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 기량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예요. 나이스타임 좋습니다. 자, 그리고 40조죠. 라라케이. 속보 모습인데 아주 발놀림이 경쾌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깨도 길리는 데가 없어 보이고요. 뒤도 잘 들어가고. 자, 얘는 구보 모습입니다. 상당히 경쾌합니다. 다음 이제 경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유승환 기수가 공들이고 있죠. 라라케이가 죄송합니다. 라라케이가 병합 훈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몸만 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근데 컨디션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컨디션이 좋다는 그런 생각만 제가 갖고 있었는데 세게 한번 낮았구나 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컨디션은 내려가기 전에 아주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마필의 컨디션이 모두 좋다라면은 저는 나이스타임이 중간에 라라케이가 한 경주를 더 뛰긴 했습니다만 주기는 정상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라라케이가 직전도 폭발적인 탄력을 보였습니다. 라라케이 뭐 추입하는 모습 한번 보고 지난 경주죠. 농협중앙회장배. 자, 5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한번 실망을 하고 재금성을 가지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북미에서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1번 빈체로 카발로와 2번 그마 모멘터스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곽에서 안쪽 말들을 모두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올라서는 말은 12번 플라잉 스타입니다.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12번 플라잉 스타가 자, 식전은 외곽에서 이제 몰면서 그리손해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안쪽을 펜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리손해가 없습니다. 곡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플라잉 스타가 유지하는 가운데 3번 스피드원과 10번 금세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2번 그마 모멘터스와 1번 빈체로 카발로 2, 3위권이 아주 치열하고 그 뒤를 6번 브라보 플레이와 4번 지구라트, 8번 스페셜 포스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5번 라라케이가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자, 직선주로 접어들 때 선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예전 처음에 폭발적인 탄력을 보일 때보다는 조금 따라붙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자, 직선주로 중반 이후는 압도하는 상황이죠. 5번 라라케이입니다. 5번 라라케이가 농협 중앙회장배를 집어삼킵니다. 그 뒤를 4번 지구라트와 2번 그마 모멘터스 직선주로 폭발력은 일품이에요. 라라케이가 이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거둘 때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정도의 폭발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종반 여유가 있었습니다. 11번 이클립스 베리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자, 바닥에서 초반에 살짝 당하면서 이제 바닥 전개를 합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달빛 조각사 치고 나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한강 크라운 초반에 좀 몰아줘도 꼴찌예요. 크라운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물에 약간 민감한 면모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베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한강 크라운 인기마인 8번 한강 크라운이 2위로 추격하고 11번 이클립스 베리와 바닥이죠. 직선주로 접어들 때까지 바닥이에요. 농협 중앙회장배하고 비교해보면 좀 경주하는 풀어가는 모습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깡바닥에서 4코너 접어들었어요.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이클립스 베리가 바깥쪽에서 10번 달빛 조각사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발 바꿔주고 나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일품입니다. 10번 플라잉 스타와 12번 거센 반경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달빛 조각사 바깥쪽에서 이번에는 11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무시무시합니다. 이클립스 베리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간 발은 4번 라라케이입니다. 4번 무시무시합니다. 라라케이, 4번 라라케이가 경주방판 나는 듯한 추임을 보여주면서 2023년 루키 스테이크스의 서울을 집어삼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라케이의 지금 루키 스테이크스의 모습을 감안할 때는 1400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모습을 봐도 조금 더 추입에 여력을 생기고 여력을 가지고 이제 당겨놓고 이제 추입하는 거죠. 땅바닥 추입이 아니라. 그래서 라라케이도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라는 판단인데 나이스타임과 뛰었던 경주에서 전력 격차가 뚜렷하게 좀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는 라라케이가 좀 말하고 싸우기도 하고 중반에 끌리면서 그리손해도 좀 보고 뭔가 좀 제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마필의 어떤 기본적인 체형과 주폭에서 일단 앞서 있는 나이스타임이 외적인 면모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좋아요. 일단 라라케이보다. 그런 차원에서 라라케이가 좀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원체 폭발력이 돋보이는 모습을 2번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라라케이가 4, 나이스타임이 6. 현 시점으로서 제가 보는 가능성은 이건데 잠재력이라든지 폭발력 이런 측면에서 앞서 있는 나이스타임은 유연한 밸런스
주폭, 체형 뭐 이런 데서 좀 강점을 지니고 있죠. 자, 이 두 마필 간의 진금 승부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는 나이스타임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합니다. 자, 부산에서도 무시무시한 마필이 한두 생겼습니다. 한강 클래스입니다. 한강 클래스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뭐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던 백도의 꿈이 이 브리드스급 루키를 포기하게 만든 주인공이에요. 한강 클래스. 닥터 킹덤도 같이 나오죠. 7번과 5번 두 마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과 5번 두 마필 모두 출발 비슷했습니다. 5번 닥터 킹덤은 붙들고 있고요. 7번 한강 클래스는 좀 몰고 나옵니다.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빨랐다는 거죠. 한강 클래스가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에 저렇게 몰고 따라붙을 정도로 아주 하이페이스로 전개가 됐습니다. 한강 클래스가 몰고 선두 뒤에 바로 자리 잡았고요. 자, 백도의 꿈이 바로 그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닥터 킹덤은 지금 중위권에서 몰고 나옵니다. 자, 두마 3두가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고 한강 클래스가 이제 내측에서 폭발적인 탄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 바꿨어요. 좀 전에 발 바꾸고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백도의 꿈이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유 벌써 손 들었어요. 왼쪽에서 왼손을 중간에 손을 들까 말까 하면서 지금 채찍을 대고 있고요. 여기서 이미 채찍 들려다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채찍을 때리려다가 포기하는 상황이었네요. 어쨌든 뭐 중반 이후에 여유가 있습니다. 닥터 킹덤이 이제 추격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한강 클래스. 한강 클래스의 이날 우승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1분 11초 4예요. 닥터 킹덤, 백도의 꿈입니다. 백도의 꿈은 지금 이 타임이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날 백도의 꿈이 못 뛴 게 아니에요. 자기 타임은 보였습니다. 백도의 꿈이 못 뛴 게 아니라 닥터 킹덤, 한강 클래스가 잘 뛴 거예요. 특히 닥터 킹덤은 계속해서 백도의 꿈보다 뒤처져 있습니다만 백도의 꿈이 정체를 보이는 와중에 닥터 킹덤은 걸음이 늘어났다는 거죠.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의 꿈보다는 이제는 닥터 킹덤이 또 싸워도 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죠. 뭐 사마롱 타임이나 라스트 화롱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400에서 백도의 꿈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한강 클래스가 보여준 타임. 물론 부산 주로가 서울 주로보다 조금 모래 입자가 곱고 타임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직선 주로가 긴 것도 결승선 직선 주로가 긴 것도 아무래도 타임을 당기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조금 더 코너 이후에 직선 주로 길게 가져가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더 긴 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 기록을 좀 당기기에는 좋은 여건이 많아요. 서울 주로를 감안할 때 뭐 한 1초 반? 1초에서 1초 반?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여기서 플러스 해야 서울 기록하고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주로의 어떤 이점, 모래의 어떤 입자의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기록이죠. 이 정도 타임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강 클래스의 출연은 이번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의 최대의 어떤 돌풍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죠. 결국은 여기에 또 일조의 마필 한두 무서운 마필이 있습니다.
1조. 1조는 닥터 킹덤 이상의 무서운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 마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마필의 훈련 모습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 클래스와 백두의 꿈이죠. 조교 모습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닥터 킹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닥터 킹덤. 쿠보시의 모습이 좀 느긋해 보입니다. 자, 닥터 파라오와 병합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탄력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닥터 파라오가 지금 추격해서 따라 붙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제어를 해주네요.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킹덤의 모습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 라고 확인됐거든요. 어쨌든 닥터 킹덤의 기량은 지금 꾸준한 오름세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조죠. 10조 한강 클래스. 자, 조금 전에 느긋한 모습을 보였던 닥터 킹덤하고는 구보시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 이제 서던 조이라는 4등급 마필을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군 차이가 하나 나긴 납니다. 4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존의 4등급 마필을 한강 클래스는 지금 빠르게 넘어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근데 저렇게 차이가 난다? 군 한 개 차이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조교시에 날 평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든조이도 만만한 마필은 아니거든요. 4등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한강 클래스의 현 기량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훈련 시의 모습도 무시무시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1조 마필 한두 더 보겠습니다. 부경 1조. 부경 1조에서는 닥터 브라운이라는 또 다른 강마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우승 후보들과 달리 1600을 뛰어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해드렸던 라라 K, 나이스 타임, 한강 클래스, 닥터 킹덤 모두 1200만 뛰어왔습니다. 그 이하의 거리만. 하지만 닥터 브라운은 1300에 이어서 1600까지 뛰었다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닥터 브라운입니다. 5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마사회에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에 나가요. 붙들고 여유가 있습니다. 선두에서. 마사회 동영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주행심사, 예전에 주행심사 했던 내용이 지금 안 되죠. 지금 시동이 안 되죠. 시행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번에 체계를 바꾸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팬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사회는 정말 뭔가 하나씩 할 때마다 허점을 드러냅니다. 자, 닥터 브라운이 출발 이후에 지금 단 한 번의 추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행을 갈 때도 붙들고 선행을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제갈 다시 물리고 왼체쪽으로 추진합니다. (1600) 첫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뭐 거의 상대 마필들을 데리고 노는 수준이죠. 추진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시 물리고 채찍 한 2대 되니까 그냥 쭉 치고 나가버립니다. 원더풀 어필, 장산 디파이, 마이티 스톰. 기존의 이 4등급 마필들이 그야말로 뭐 베르다 요런 마필들 거의 지금 뭐 찍소리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닥터 브라운 지금 이날 선행을 했습니다만 요 전 1300에서는 선행 안하고 따라갑니다. 선입도 위력적이고 선행도 위력적이고 이 닥터 브라운이 지금 뭐 오히려 저는 닥터 킹덤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조에 무서운 마필입니다. 자, 경주 조교 모습 한번 볼까요? 닥터 브라운 상대가 하위군이긴 합니다만 이날은 가볍게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조교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조금 강하게 하죠. 안쪽에 이제 닥터레어를 들고 외곽에서 붙들고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주폭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발을 잘 쓰는데 화면이 지금 잘 보이질 않네요. 부산 조명관리팀이 이날 좀 서둘러서 조명을 켰어야 되는데 좀 밝게 발견하면 뛰어갈 때 모습을 한번 자 한번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닥터 브라운의 여유있는 모습 큰 주폭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력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날 타임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다. 39초 7이 나왔습니다. 1600에서 붙들고 38초대의 3화롱 아주 인상적인 타임을 기록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냐? 무서운 마필이 한두 더 있죠. 경주 최대의 복병 마드로드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 1400을 뛰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 이제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겠습니다만 다실바 기수와 호흡을 맞춰서 이 악벽이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순발력, 스피드 출중합니다. 자, 7번 게이트죠. 초반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직선주로는 괜찮아요. 지금도 약간 왼고삐를 당겨주면서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고삐를 왼쪽으로 당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오히려 지금 다리는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 먹으러 가버립니다. 코너링 돌 때 전혀 제어가 되지 않고 바닥으로 밀려버립니다. 자, 그렇게 그리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도 꼴찌를 안 해요. 이 레이스가 지금 1400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3마리 두고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역전으로 추입으로. 자, 일단 이 모습을 보면 1400을 소화할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순발력과 스피드도 있고요. 결국 순발력, 스피드,
힘 다 있는 마필이에요. 기량은 출중하다. 악벽을 컨트롤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의 주행 심사를 거쳤어요. 두 번 다 무난하게 주행 심사를 주파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행 심사가 아니죠. 느긋하게 뛰는 주행 심사하고 하이페이스로 뛰는 실전하고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악벽 부리는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약간 힘겹다 그러면 자기 맘대로 뛰어버려요. 통제를 안 받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드로드라는 마필이었던 지니고 있는 기량은 출중한데 과연 이게 실전에서 악벽 없이 발휘가 될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무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겠죠. 조개시의 모습 한번 볼까요? 2조죠. 마드로드. 자, 안쪽에 있는 마필이 이제 황후대장군이라는 3등급 마필입니다. 지금 화면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하위군이라 여유있게 넘어서고요. 이 황후대장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마드로드가 추진을 하고 넘어서긴 합니다만 상대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타이트한 병합이라고 봐야죠. 외곽에서 황후대장군이라는 그름, 능력 있는 마필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마드로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외 서울에서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을 꼽는다면 블랙스프링 정도가 아니죠. 블랙스프링 부산 마필이죠. 메가드래곤 정도가 되겠네요. 메가드래곤은 직전 1400을 뛰어봤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고삐를 잡고 뛰어봤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선택할 마필이 몇 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메가 드래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의 리딩 자키 안토니오 기수가. 자, 직전 1400을 소화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 능력 나쁘지 않아요. 일단 레이스를 원하는 포지션에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순발력은 갖추고 있다 라고 봐야죠. 시종 외곽을 돕니다. 이게 2전째죠. 데뷔전을 우승을 하고 바로 2전째 1400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 외곽을 시종일관 돌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2살짜리 마필이 쉽지 않은 그러한 여건 하에서 레이스를 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곽 돌고 1400 첫 도전이고, 자, 그리고 직선주로 바로 발을 바꾸고 약간 높아요, 발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자세는 약간 높아요. 지금 목 쓰는 것도 조금 뻣뻣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고 있는 주행 메커니즘이 일단 다음은 기존의 마필들 5등급 마필들을
여유있게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종반 세트데이하고 좀 뭐 경합 상황을 발생했는데 중반에 거리 손해보고 힘 손해보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세트데이하고 지금 마신차는 반마승입니다만 경주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 메가드래곤이 경주 내용으로는 압도적인 우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반마신차 우승입니다만 이 메가드래곤이 만만치 않은 경주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목도 높게 쓰고 뻣뻣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목이 높으니까 자세가 높다는 거죠. 목이 높아지면서 자세가 높아지고 발성도 좀 높고요. 파워가 워낙 뛰어나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런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밸런스가 좀 마음에 드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브리드스컵 루키. 자, 정리합니다. 일단 홈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한강 클래스라는 마필의 어떤 기량, 지난번 보였던 기량이 너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큰 폭의 전력 상승을 보인 한강 클래스가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 우승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의 나이스 타임, 강력한 상대로 꼽을 수 있겠고요. 부경의 닥터 브라운 1600까지 우승 경험이 있는 닥터 브라운, 라라케이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제 용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 세력이 되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닥터 킹덤, 이 싸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 클래스와 나이스 타임 두 마필의 우세, 여기에 1600을 여유있게 우승한 닥터 브라운이 가세하는 3파전 구도, 라라케이의 추임력, 닥터 킹덤의 성장세, 이런 측면이 일단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자, 복병감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은 서울의 메가드래곤, 부경의 마드로드 정도가 이변 가능한 복병감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메가드래곤은 조금 밸런스가 좀 아쉽긴 하고요. 마드로드는 이제 악벽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두 마필이 보유한 기량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스피드와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 정도로 브리드스컵 루키를 경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론해 드렸던 5파전 가운데 과연 내년도 상관마에 어떤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겠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뭐 이 마필들 외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세마들이 몇 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마필이 내년 상관마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년 경마 3세마 판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 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승 후보 그리고 도전 세력 간 전력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2세마들의 어떤 전력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번 매년 이변을 많이 보여와요. 매년 우승 후보를 뛰어넘는 그러한 잠재력 보유한 마필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2세 마필들의 전력 격차는 한순간에 좁혀지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는 2세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또 하나의 어떤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를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경주 브리드스컵 루키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평소보다 약간 지금 올려드리는 시간이 좀 늦었네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번 주 경마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